부득이하게 그래서 녹화를 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라이브로 하면 와이파이가 끊길 수도 있고 또 학생들 반응 일일이 살피고 이러다 보면 제대로 못해 수업을. 그리고 또 혹시 알아? 라이브 켜놨는데도 거기서 졸고 있었지. 깨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진도를 조금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연습 문제 뭐 풀어보지도 않았을 것 같고 또 책도 없고 아주 불편하구만. 아, 머리띠 하고 하라고? 여기 머리띠 있어. 162조 수열과 순열은 다른 겁니다. 순열은 여러분이 그 1학년 과정 마지막에 배웠죠. 경우의 수에서 뭐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이런 게 순열이고요. 수열은 숫자를 나열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떻게 나열했을까? 당연히 어떤 규칙적으로 나열했다고 보면 되겠죠.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숫자 쭉 적어놓고 다음이 올 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가장 기본 규칙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규칙으로 푸는 거 하나만 배우겠습니다. 일단 숫자를 쭉 늘어뜨려 놔요. 보통은 뭐 3, 1, 4, 1, 5 뭐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놓고 나서 이 다음에 들어갈 수는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본 적 있을 거예요. 다음에 들어갈 수가 뭘 것 같아요? 8. 왜 또 8이야? 아 7이죠 7. 왜 또 7이야? 3 빼는 거잖아. 1 아니에요? 제일 많은 정답이 1일 텐데. 2 빼고 3 더하고. 아니 3 나오고 1 나오고 4 나오고 1 나오고 5 나왔으면 그럼 1 나올 차례 아니야? 네? 뭐 7일 3. 수도 있죠. 2 아니면은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빼고 원주율인가? 3.141592 뭐 이렇게.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기면은 끝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규칙으로만 나열할 거예요. 숫자를 쭉 나열하는 것을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옆에다가 조그만 숫자를 써가지고 이제 첫 번째 나온 숫자, 두 번째 나온 숫자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조그맣게 쓰는 수를 우리가 첨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인덱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덱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수를 쭉 나열해서 보통 맨 처음에 나온 수를 제1항 또는 첫째 항 또는 초항이란 말을 많이 쓰고요. 뭐 두 번째 항, 제2항, 세 번째 항, 제3항 등등등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각각 이렇게 해서 쭉 나가서 저 뒤에 n번째 항도 있을 거예요. 이해 가죠? n번째 항. n번째 항을 제-n항, 뭐 n번째 항 또는 얘를 보통 일반항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갖고선 숫자를 쭉 나열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수열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필수예제 1번이 딱 그 문제예요. 지금부터 규칙을 알려줄 테니, 아니, 규칙대로 숫자 적을 테니 n번째에 가서는 어떤 게 나오겠는가를 맞춰봐라. 즉 일반항을 구하시오. 첫 번째 1번 문제는 일반항을 구하시오. 보통은 A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번을 보면은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와 같이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분자만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분모는 분자보다 1이 더 커요. 예, 그게 규칙이죠. 그런 규칙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 이게 첫 번째 나온 수라는 거지. 이게 첫 번째 나온 수. 첫 번째 나온 수. 인덱스 값이
분자값과 똑같네 이렇게 그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그렇잖아 그치? 다 이 인덱스 값이 분자랑 똑같아요. 그러니 쭉 가서 n번째 가면 분자는 이 인덱스랑 똑같은 값 아니겠느냐? 분모는 하나 더 큰 수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얘는 일반항이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잖아. 이거는 규칙 중에서도 그냥 가장 쉬운 규칙이죠. 쭉 보고 읽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규칙. 2번을 보면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수가 만약에 쭉 나아간다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겠네요.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 언제 마이너스 1 나오는 겁니까? 그래. 인덱스가 홀수일 때, 그치? 첫 번째 항 또는 세 번째 항 요럴 때 마이너스 1고요. 인덱스가 짝수일 때,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일 때는 플러스 1입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교대로 만드는 그런 수식이 있을까? 아니요. 거듭 제곱인데요. 이거예요. 마이너스 1의 n제곱꼴. 홀수, 이거 우리 아들도 알던데. 홀수, 음수를 홀수게 곱하면 마이너스래. 음수를 짝수게 곱하면 플러스야. 이렇게 얘기 하던데 우리 아들도. 그렇잖아요. 1제곱, 3제곱 하면은 홀수니까 마이너스고 2제곱, 4제곱 하면 짝수니까 플러스 아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2번은 일반항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 1 n제곱. 혹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바뀌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이 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1.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I?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어려워. 이러면 되지. 이러면 되지. 뭐가 어려워. 이러면 뭐라고? 첫 번째 항이면은 제곱하라 이거죠. 1 나오잖아요. 두 번째 항이면은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수를 살짝 손봐서 0번째 함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다 뭐겠어요? 다 자연수죠. 기본적으로 자연수죠. 0번째 항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수열 문제 풀다 보면은 가끔 0번째 항 같은 거를 넣어서 풀기도 해. 그 좀 옛날 책 보면은 가끔 나오는데 요즘 책에는 안 나와 0번째 항이. S0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안 쓰긴 하는데 뭐 써도 큰 문제 없긴 합니다만. 네. 여러분은 이렇게 3번에 보시면 9, 99, 999, 9999. 아 이것도 규칙은 알겠네. 그치? 첫 번째 항은 9가 1개, 두 번째 항은 9가 2개 이런 거겠네. 이거. 10번째 항은 9가 10개, n번째 항은 9가 n개일 텐데 이걸 수식으로 어떻게 쓰지? 이건 수식이 아니야. 9999가 반복되잖아요. 이게 총 n개잖아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 가죠. 이게 무슨 숫자인지. 근데 이거를 수식화로 쓰고 싶다고요.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9가요. 10 빼기 1이에요. 99는요. 10의 제곱 빼기 1이고 이거는 10의 세제곱 빼기 1. 이거는 10의 4제곱 빼기 1입니다. 뭔 얘기냐면요.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 인덱스가 맞지 않냐는 거죠. 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n번째 항 하면은 10의 n제곱 빼기 1 하면 되겠죠. 조금 더 응용해서 만약에 그러면 4, 44, 444, 4444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요거랑 좀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숫자가 4잖아. 10의 n제곱 빼기 1은 표현 안 되잖아. 여기서는요 이거 써요. 여기에다가 9분의 4로 곱하면 되거든요. 9분의 1을 하는 순간 이게 1, 11, 111, 1111 될 거고 곱하기 4를 하는 순간 4, 4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9분의 4 곱하기에 10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 그냥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건 없습니다.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수열의 각각의 이름을 좀 배워보자. 초항, 일반항, 첨자. 첨자 인덱스란 말은 교재에 안 나와요. 이거는 그러게 우리나라 교재를 찾아보면 없어 이게. 여기에 이름 안 붙이더라고. 다른 나라 교재나 일본 교재 뭐 이런 거 찾아보면 나오는데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재는 안 나오더라고 첨자란 말이. 어떤 이렇게 해서 일단 숫자를 규칙대로 이게 또 나름대로 다 규칙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 이런 규칙 말고 지금부터 좀 단순하지만 좀 계산이 좀 나올 만한 그런 규칙 두 가지를 배워볼 건데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야. 첫 번째 규칙이 그 다음 페이지 나오죠? 164쪽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래 등차 수열이라는 규칙입니다. 등차 한자어라서 해석이 안 될 것 같지만 해석이 되죠. 네, 차이가 같은 수열이에요. 차이가 같은 수열.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보는 게 그런 거 있잖아. 홀수들. 1, 3, 5, 7, 9 이렇게 숫자를 쭉 늘어뜨리면 규칙이 있는 거잖아. 이건 확실히. 그 다음에 13 나온다. 이런 건 초등학교 2학년도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이렇게 볼 거죠. 아 이거는 2시 커지는 수열이야 이렇게 말이죠. 그렇지? 2시 커지는 수열이야. 얘들의 모든 차이는 다 똑같은 차이 이만큼이야. 똑같은 차이, 공통의 차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숫자 값을 공차라고 부를 거예요. 공통의 차이. 이렇게 좀 이해가 가지? 가끔 용어를 헷갈려가지고 공차 수열 이렇게 버리는데 그거 아니에요. 수열은 등차 수열이고 저 차이를 공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헷갈려서 이게 등차고 공차 수열이요 이런 학생이 있던데 아니에요. 용어 좀 잘 구별해 주시고 등차 수열이고 공통된 차이입니다. 이거 써 있을 텐데 어디? 없어요? 커먼 디퍼런스라고 써 있을 텐데. 네, 참고에 커먼 디퍼런스라고 써 있죠. 공통의 차이라서 공차. 그래서 얘를 보통 일반화하거나 뭐 수식할 때는 보통 문자 D를 쓸 겁니다. D. 거기 나와 있듯이 디퍼런스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접목시켜 볼게요. 그래서 이런 거죠. 맨 처음에 첫 번째 누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3, 1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게 나왔을 거고요. 세 번째 게 나왔을 거고요. 네 번째 게 나왔을 거고 이렇게. 그렇죠? 이거를 끝없이 쓰는 것을 무한수열. 요만큼만 써야지. 이러면은 당연히 이름이 유한수열입니다. 뭐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용어가 그렇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얼마만큼 커진다는 거죠? D만큼이라는 거예요. D만큼. 물론 D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가는데 D만큼 커진다. D만큼 커진다. 이걸로 뭔가 수식을 만들어 보고 싶어. 공식을 만들어 보고 싶어. 오늘 공식 딱 일단 2개만 배울 거야. 등차수열 공식 3개, 등비수열 공식 3개, 플러스 1개 더. 그래서 7개를 배우면 등차 등비가 끝나는데 일단 오늘은 2개만 배울 겁니다. 이렇게 계속 D씩 커져가는 이 관계식으로부터 뭔 공식을 만들 거냐 이런 거죠. 두 번째 항은 뭔가요?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는 거죠. 인정? 그럼 세 번째 항은 뭔가요 하면요.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는 거죠. 근데요. 첫 번째 항부터 한다면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A2가 어차피 요거이므로 대입해서 하게 되죠. 그대로. 첫 번째 항에다가 몇 D? 2D. 왜? 이런 거잖아. 여기까지 가려면요. 여기부터는 D만큼 커지면 되지만 여기부터는 D, 총 2D만큼 커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지? 똑같이 네 번째 항은 뭐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거고요. 세 번째 항에 방금 구한 이거라며. 그래서 대입해봐 이렇게. 네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항 더하기 몇 번? 3D죠. 그러니까 여기 가려면요. 여기서 D만큼 가는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시작해서 1D, 2D, 3D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요걸 보고 느껴져? 보여? 뭐가 보여? 인덱스 보여? 인덱스 보여? 요 개수 보여? 간단해요. 1 더하기 3은 4죠. 이게 성립한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A 8항 몇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부터는요 6D만큼 커지면 돼요. 이해가요? 7항이 있고 8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가려면요 여기 중간부터 시작하잖아요. 2항부터 그러면요 D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더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D 6번 더하기. 이해 갔어?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겠냐는 거지. 요 인덱스랑 D의 개수랑 더하면 요쪽 인덱스가 되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아파트에서 2층에 사는 김땡땡이가 8층에 사는 전땡땡이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저층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이게. 구조가 이해가요? 그래서 외워야 될 첫 번째 공식이 뭐냐? 바로 얘입니다. 등차 수열에서 n번째 항, 아까 했듯이 일반항이라는 개념, 요걸 구하는 공식인데요. 보통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d만큼 더하면 된다라고 써요. 이거 이해가요? 여러분 요거만 체크하면 된다고요. 요거랑 더하면 n 나오네. 요렇게 공식이 여러분이 외워야 할 첫 번째 공식인데 요걸 조금 응용하면은 이런 공식도 가능하지. n번째 n이라고 똑같이 쓰자. n번째 항은요 p번째 항부터 센다면요 n 빼기 pd예요. 뭔 말인지 가요? 아까 했듯이 이거 8층 가려면 2층부터 6층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응? 13층 가려면 5층부터 시작하면 몇 층 올라가면 돼요? 8층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5항부터 시작해서 D를 8번 더하면요 13층, 13항 나올 거란 얘기죠. 이렇게. 네, 보통은 이거 하나만 갖고도 다 풀어요. 문제를 웬만한 거는. 근데 조금 빠르게 푸는 친구들은 이것도 같이 외워두고 있는 거죠. 원리는 간단하니까. 그치? 아까 얘기했듯이 계단 올라가기 생각하면 쉬우니까 이렇게 인덱스랑 D의 개수를 더하면, 그러니까 D를 몇 번 더했니? 라는 뜻이니까 몇 번 더하는 것이 이것이다. D가 어떤 수여도 괜찮은 거예요? 네. 뭐 네가 어떤 수 생각했는데 지금? 허수 이런 허수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모든 항들은 실수라고 가정을 해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허수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실수만 갖고 해요.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굳이 허수까지 등장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허수가 고1 때 복소수 배울 때만 등장해요. 고등학교 수학 통틀어서 허수라는 거, 니들 이 수업 맨 처음에 지수라는 게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맨 처음에 A의 N제곱 끝 이런 거 했었어요. 옛날에. 다 까먹었죠? 5의 세제곱 끝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 뭐 그런 거. 근데 그것도 우리가 다뤘던 게 다 뭔지 알아요? 다 실수 쪽만 다뤘잖아요. 허수 쪽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실수만 있겠냐고. 허수도 2개 있는데. 근데 그거 갖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실수만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수는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 복소수 할 때만 다루고, 뭐 2차 방정식 할 때도 살짝 다르긴 하지만 복소수 할 때만 다루고 그 외에는 잘 안 다뤄요. 그냥 허수가 있구나 정도고 자세한 거는 안 배워요. 대학을 가도 수학과 아니야 물리, 전기 이런 쪽도 다루긴 할 것 같은데 허수를. 어쨌든 대학 갈 때까지는 볼 일 없어요. 첫 번째 공식입니다. 간단하죠? 어떤 공식이라고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참고로 나중에 등비 수열 배울 거고 그때도 비슷한 공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구별 좀 하셔야 됩니다. 등차에서 뭘 구하는 공식이라고? n번째 항 구하는 공식.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뭐 하면 된다? n-1d. 공차를
이만큼 더하면 된다. 이게 완전 그런 느낌 아니야? 니를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일자로 있을 때 도로의 길이는 120m고 5m 간격으로 뭐 가로등을 세운다. 양 끝에 세울 때 몇 개 세우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 할 때 이제 한 개를 더 세우느냐 덜 세우냐 막 틀리고 막 그랬을 거야.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그냥 요거 인덱스랑 여기 개수랑 더하면 이쪽 인덱스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식 간단하죠? 두 번째 공식은 등차 중항이라는 공식인데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뭐 예를 들어서 1, 5, 9 이런 거 말이에요. 40 커지잖아 지금, 그치? 이런 상황이 요 세수만 딱 잡아보면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보겠다는 거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럼 요 세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식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제 세수가 등차 수열이면 보여요? 요거 두 개 더한 거 평균이죠. 왜 그럴까? 세수 그러니까 A, B, C가 요 순서대로 A, B, C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요. 분명히 요 둘의 차이와 요 둘의 차이는 같습니다. 즉 B에서 A 뺀 값이랑 C에서 B 뺀 값은 같을 거예요. 이해가죠? 이거 넘어가면은 이쪽이 2B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A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뭐. 따라서 B가 뭐예요? 2분의 A 더하기 C지. 수학이라는 게 참 생각해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니? 이게 설명 듣다 보면 그러네. 그러네. 아 그러네. 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 지금 보면은 등차 중앙 가운데 항은 이렇게 되잖아. 이 가운데 항이잖아. 이게 가운데 있는 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등차 중항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등차 수열 중에 가운데 있는 애. 등차 중항. 등차 중항 어떻게 구해요? 앞뒤의 평균 같은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산술 평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공식입니다. 첫 번째 공식은 이 공식. 두 번째 공식은 이 공식. 짝수계면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할 얘기가 많은데 등차 중항, 그러니까 가운데 항은 없어요. 근데 가운데 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수식을 만들어도 성립을 합니다. 좀 어려운데 이거 어떡하지? 1, 3, 5, 7이 있어. 4개인데 가운데가 어디 있겠어, 그치? 1항, 2항, 3항, 4항이면 2.5항이 가운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2항과 3항의 가운데인 2.5항이 가운데잖아요. 그쵸? 근데 2.5항인 게 어디 있겠어, 그치? 근데 2.5항을 가정해도 풀려요, 문제가. 2.5를 4로 하는 거예요. 그치. 그렇지. 이 문제에서는 2.5항을 4로 취급하는 거지. 그럼 되잖아. 3, 4, 5 가운데 거가 이거 앞뒤 평균과 같지 않아요? 1, 4, 7로 봐도 그렇고. 대신에 1, 3, 4는 아니에요. 요거는 1항, 요건 2항, 요건 2.5항이라서 그렇습니다. 3항을 보면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1항, 2항, 3항. 이렇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운데 수가 앞뒤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짝수계일 때는 보통 등차 중앙으로는 안 하고 짝수계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1, 3, 5, 7, 네모, 11 6개잖아. 이럴 때는 이 전체의 등차 중앙이란 말은 잘 안 쓰고 요렇게 셋을 묶으면 등차 수열 아니겠느냐? 이해가? 이런 것도 있어. 등차 수열은요. 요렇게 셋을 묶고 다시 할게요. 1, 3, 5, 7, 9, 11, 14, 15, 17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요. 지금 그치? 요렇게 셋을 잘라도 무슨 수열이게? 등차 수열이죠. 5, 7, 9. 그쵸. 이게 20 커지는 거냐, 다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게 중간만 잘라도 당연히 이거 20 커지는 거잖아.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1 쓰고
한 칸 건너서 5 쓰고 한 칸 건너서 9 쓰면 요 세 수는 무슨 수열이에요? 이것도 등차 수열이에요. 대신에 요거는 2씩 커지니까 총 4씩 커지는 수열인 거죠. 어쨌든 등차 수열이죠. 또는 1 쓰고 하나 둘 건너뛰고 7 쓰고 하나 둘 건너뛰고 13 쓰고 이렇게 써도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일부만 잘라도 등차 수열.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뛰듯이 건너뛰어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6개의 등차 중앙이란 말 잘 안 쓰고요. 요것을 일부 요렇게를 골라냈더니 요거 등차 수열이야. 그럼 가운데 항이 얼마 들어가야 돼? 하면은 가운데 항의 2배 또는 가운데 항의 평균이 더한 거 18? 9되겠네 이렇게. 이해가요? 어쨌든 첫 번째 공식은 이거고 두 번째 공식은 이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요거에 관련된 문제만 풀겠다 이겁니다. 또 이렇게 또 결석생이 많을 때 또 진도 왕창 나가면 또 되게 서운해할 거 아니야.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놈아. 그럼 문제를 필수 이제 2, 3, 4, 5, 6까지 5개를 풀고 이제 수학의 힘은 대체 언제 풀 거야? 내가 특강 때 물어봤을 때 들은 친구들 있죠. 네. 다른 반은 벌써 어디 한다 그랬더라? 2차 부등식이 끝났다고? 복소수 하는 반도 있고 좌표 평면 나간다는 반이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대체? 정잡을 수가 없네. 어느 쪽에 맞춰야 되는 거야 나는 대체 그러면? 저희가 딱 맞는 거예요. 응? 저희가 그 사이가. 그러니까 내가 정한 그 정도가 일주일에 한다는 그게 정상 아닌가? 그럼 넣어야지. 166쪽에 있는 2번 문제. 일반항을 구하시오. 되게 쉽네. 겁나 쉽네. 참고로 수열일 때는 이렇게 중괄호 이렇게 해가지고 수열이라는 기호를 쓰고요. 원래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나타낼 때 등차가 막 AP, 등비가 GP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용어가. 근데 그냥 한글로 쓸 거예요 나는. 등차 수열 이렇게 쓸 거예요. 수열 AN이 있는데 이게 등차 수열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냥. 1번은 첫째 항이 1이래. 첫째 항이 1이라는 것을 이렇게 쓸게. A1은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5래. 그럼 A4는 마이너스 5. 요 두 개로부터 일반항을 구하래요. 별거 아니에요 공식이. 공식은 아까 했듯이 그거밖에 안 써요.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첫 번째 항 플러스 n-1d. 그게 여기에도 적용되죠. 네 번째 항에도. 그럼 네 번째 항은 뭐겠어요? 첫 번째 항 플러스 3d지. 1층에서 3층 더 올라오면 4층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항은 마이너스 5고 1항은 1이니까 어허 D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그 이거 무슨 수열인지 알겠지? 1부터 시작해서요 2씩 줄어드는 수열입니다. 이거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말이죠. 그것에 n번째 항을 구하시오. 그럼 뭐 하는 거야? 첫 번째 항 플러스 n-1 d라고 했으니 첫 번째 항 자리엔 첫 번째 항이 1을 쓰고 n-1 곱하기 공차라고 했죠 이거. 공차 자리에는 마이너스 1을 써라. 정의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2n 더하기 3이죠. 뭐라고요? 이걸 구하는 목표가 뭘 것 같아? 이런 거 아니겠어? 이 규칙대로 쭉 나아갈 때 1000번째 항은 무엇인지 구하시오. 그럼 1000번째 항을 다 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다 1000 대입하는 거죠. 뭐 하겠다는 거야 일종의 함수처럼 만들겠다는 거죠. 이제 함수처럼 만들어서 F1000이 필요해 하듯이 A1000이 필요해 1000 대입. 초등학생들이 이거 하면은 이제 그때는 막 그냥 계산만 하겠지만 이제 이 수열을 배우고 나면은 조금 더 편리한 계산법을 이용해서 빈칸 채우기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뭐라고? 그러면
소수 그거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I. 그거를 짧게 풀어도 돼요? 아니? 안 돼요. 그건 반복되는 거잖아. 반복. 이게 좀 이따 수요를 어느 정도 배우고 시그마까지 배우고 나면은 이제 좀 눈이 좀 띌 거야. 그 전까지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해. 그 전까지는 그냥 해. 2번 5항이 16. 5항이 16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A5는 16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8항은 25. A8은 25. 이 수열의 n번째 항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가장 뭐랄까 정석적인 방법, 기초적인 교과서적인 방법은 이 공식을 쓰라 이겁니다. 계속. 자, 5항입니다. 5항이란 1항 플러스 4D예요. 그게 16이라고요. 8항이요? 1항 플러스 7D입니다. 그게 25라고요. 연립 방식 아닌가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변변 뭐해? 빼! 이렇게 뺄게. 아래에서 위로. 그러면 이제 7D 빼기 4D니까 3D일 거고 25 빼기 16이니까 9일 거 아니야. 그러면 D가 얼마고? 3. D 3 대입하면 이거 12니까 초항이 얼마야? 4. 다 했지 뭐. 이렇게 초항과 공차를 찾으면 여기 초항 자리, 여기 공차 자리에 대입하면 바로 n번째 항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n번째 항은요. 초항 플러스 n-1D라는 공식에 의해서 초항은 4, 공차는 3. 정리하면 3n 더하기 1이죠. 아니 이거 굉장히 쉽구만. 등차수열. 맞아요. 쉽죠. 이 책은 게다가 더 쉬워요. 물론 이제 수능 레벨로 간다면 이제 어느 정도로 공부하냐면 보통 이런 것도 하죠. 이건요 1차 함수예요. 아까 잠깐 언급했죠. 1000항을 구하기 위해서 1000 대입한다고. 그치? 이거 하나의 함수를 보겠다는 거잖아. 그치? 봐봐 이게 몇 차 함수겠어? n이 변수거든 참고로. 1차 함수죠. 1차항의 개수가 누굽니까? D. 1차항의 개수는 공차입니다. 까지 이제 외워서 푼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응용해서. 뭐 아직까지는 뭐 응용 안 배워도 돼. 어차피 아니 안 배워도 돼가 아니라 배워봤자 무쓸모야. 무의미해. 왠 줄 알아? 어차피 까먹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냥 이 정도만 해. 3번 문제. 첫째 항은 19. 이렇게 쓸게요. A1은 19. 공차는 마이너스 2분의 3. D는 마이너스 2분의 3.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째 항인가요? 처음으로 음수. 아니 이게 보다시피 음수를 더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이렇게 19에다가 2분의 3을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척척척 그치? 그러니까 내가 통장에 19만 원이 있지만 매달 15,000원씩 통신요금 빠져나가는 거지 뭐. 몇 개월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이제 이게? 몇 달 돈도 못 벌고 있는데 몇 개월 버틸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런 거잖아 일종의. 언제 내 통장에 마이너스 찍히는 거지? 이런 거 말이야. 또 간단한 게요. 초항과 공차에 있죠? 마찬가지 이 공식입니다. 일반항이 뭘까요? 하면요. 초항에다가 n-1 곱하기 뭐? 공차예요. 이렇게 2분의 1. 전개하면 뭐죠? 마이너스 2분의 3n 더하기 2분의 얼마 이거? 38 더하기 3이라서 41. 이게 일반항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이거야. 언젠가는 양수고 언젠가는 음수가 나온다 이런 거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음수 나오려면 n은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이제. 이게 음수 나오려면. 그럼 2항 하면은 2항하고 2를 곱하면 3n이 41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n은 13. 얼마지? 그치? 14는 40이니까. 이게 뭔 뜻이겠냐고요. 13을 넘기면 일반항은 음수일 거란 얘기예요. 13 넘긴다는 게 무슨 뜻이야? 14항부터죠. 14항부터 드디어 이제 음수가 나와요. 그렇죠? 그 얘기는
처음 음수 나온 건 14번째죠, 그러면. 13개월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14개월 되면은 통장에 잔고가 모자릅니다. 뜬다 이거지. 별거 아니죠. 그쵸? 공식은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어 이거. 이 하나하고 다 풀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살짝 점프하는 공식. 점프하는 공식이 뭐라고? 이렇게 n번째 항을 꼭 1항부터 셀 필요가 있나? 나는 중간부터 셀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점프하는 공식을 활용해도 되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거 1차 함수네 를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푸는 문제가 있을 텐데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아시겠어요? 자, 필수 이제 4번. 금방 끝나. 그치? 금방 끝나고 너무 덥다. 밖은 겁나 추워 지금 참고로. 오늘도 춥고 내일도 춥대요. 지금 현재 영하 9도예요. 밤에는 아마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겁니다. 역시 한국은 최고의 뭐랄까 전 세계의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훈련하길 바라요. 특히 미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더울 때는 영상 40도, 추울 때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나라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훈련하면은 전 세계 어디서 딱 데려놔도 금방 적응한다 이거지. 이 정도 추위? 응, 한국에서 경험해봤어. 이 정도 더위? 응, 한국에서 경험해봤어. 이런 거지 일종의. 되게 좋은 훈련하기 참 좋은 곳이래요. 마이너스 3과 30 사이에 숫자를 10개를 투입할 거야. 10개를 투입하는 거를 A, B, C, D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뭐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첨자를 쓰는 건데 조심해야지. 자, 이렇게 하면 10개를 쓴 건 이해 가죠? 근데 잘 X 썼구나. 그거는 이런 쥐기라. 다시 써야지. X가 썼구나. X1, X2 이렇게 X로 표현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만 10개 쓴 건 이해 가죠? 근데 이건 조심해야죠. 인덱스가요. 그 항의 숫자 나타나는 거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1항은 얘거든요. 얘가 2항이잖아. 두 번째 나왔으니까. 3항. 그러니까 이럴 때 아까 네가 언급한 것처럼 얘를 0항으로 보면 어때요?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되긴 돼요. 얘를 0항, 얘는 11항.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가 생기는지 알아? 개수를 가끔 잘못 써요. 그러면. 그래서 보통 1항부터 시작해야 돼. 이렇게 해야 세는데 좀 불편함이 없거든. 이걸 1항, 이걸 2항, 3항 보면 이 몇 번째 항이죠? 이해 가요? 왜 12번째죠? 그렇지. 이게 10개고 앞뒤 2개니까 어차피 12개인 걸 알거든 우리가. 이게 12개인 걸 아니까 내가 이거를 1항 취급하면은 이거는 12항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과 A와 B 사이에 여기에는 내가 M개를 투입해. 그러니까 X1, X2, 점점점, XM까지가 M개일 거 아니야. 여기에다 내가 N개를 투입해. 그럼 이거는 Y1, Y2, 점점점, YN일 거 아니야. 이해 가니? 야, 이게 1항이면 이건 몇 번째 항이고 이건 몇 번째 항인가요? 이런 거거든요. 이게 1항이면 개수로 세면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몇 개인가요? 총? M 더하기 2개죠? 그러니까 얘가 M 더하기 2항이죠. 뭘?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인가요? 여기까지 개수 세면 돼요. 여기까지 총 몇 개입니까? 그러면? M 더하기 N 더하기 3이지 이 자식아. 3개잖아. 얘는 당연히 M 더하기 N 더하기 3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인덱스를 믿지 마세요. 당연히. 지금 앞뒤로 넣었기 때문에. 이게 1항이면 이게 12항인 건 이해 갔어? 그러면 이렇게 넣었더니 요렇게 12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이겁니다. 그럴 때 X7을 구하래요. X7을 구하래요. 이건 실제로 몇 번째 항을 구하라는 의미일까요? 이게
8번째 항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해 갔어요? 결국 이 문제 이거죠. 아까 걸로 고치면 이거야. 1항이 마이너스 3, 12항이 30일 때 8항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죠, 이제. 이해 갔어요? 인덱스랑은 별개로 문제 만다면 1항은 마이너스 3이고 12항이 30이고 이런 등차수에 있을 때 몇 항? 8항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라고요. 이해 갔어? 요 둘로부터 우리는 초항과 공차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로부터 다시 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등차수에 다 똑같은 구조야. 이렇게 맨날. 그 공식 하나 갖고선 초항과 공차를 구해서 다시 대입하기. 이런 구조입니다. 자, 초항 12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초항 플러스 몇 D? 11D고요. 그쵸? 12번째 항이 30이니까 30은 뭐냐면은 초항 마이너스 3 더하기 11D예요. D가 얼마나 얘기입니까? 3. 그러면 초항 마3 공차 뿔3 초항 마3 공차 뿔3이 갈아냈어. 그러면 8항은 어떻게 구할까? 8항은요 초항에다가 몇 D? 7D를 또 더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초항이 마이너스 3에다가 7, 3, 21을 더하는 거니까 답은 18이다. 이런 겁니다. 그냥 일단 여기 앞부분 문제는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공식 하나 있고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낸다. 끝. 모와 모의 연립, 그러니까 중2 때는 x와 y에 관한 연립방정식이지 수열은요 A1과 D에 관한 연립방정식이에요. A1 쓰기가 불편하면요 그냥 줄여서 보통 초항을 그냥 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보통 초항은 A1 안 쓰고 그냥 A 쓰기도 하니까 A와 D로 연결된 연립방정식 풀기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쉽지? 저기 시그마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죽을 거고요. 지금은 즐겨요. 쉽다 이렇게. 5번 2x x제곱 빼기 3 x 빼기 4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수열.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줄여서 순등인가? 순등이? 이건 PPL인가? 순둥이? 너희 뭔지 알아 이거? 뭔지 알아? 이 물티슈가 뭔지 알아? 뭐라고? 이 물티슈가 그 엄마들이 아빠들이 애 키울 때 기저귀 갈 때 쓰는 제일 유명한 물티슈예요. 저게 제일 유명한 물티슈. 저거 사장님 돈 엄청 벌었다는데 제일 유명한 물티슈. 근데 지금도 쓰고 있어. 우리 애가 중학교 올라가는데. 아니 우리 애한테 쓴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쓰고 있다고. 그때 품질을 인정받아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청소할 때 물티슈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걸레를 빨아서 이렇게 하고 다시 또 빠는데 그게 귀찮거든. 그리고 더럽고. 그래서 요즘은 물티슈로 쓱 닦아서 버리고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 오염 따위는 생각하지 않나 봐요.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미국 놈들은 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 지구가 멸망한다면 환경 오염으로 멸망한다면 미국 때문이라고. 그 정도로 걔들은 엄청나대요. 그럼 뭐 분리수거 같은 것도 안 하고 엄청나대요. 걔들은. 어쨌든 네. 순둥이? 미안해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 나오면 아까 배웠던 두 번째 공식입니다. 등차 중항. 가운데 있는 얘가 앞뒤의 평균과 같다고. 물론 다른 말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얘의 2배가 앞뒤 더한 거랑 같죠. 이렇게. 아주 간단한 2차 방정식이네.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등차 중앙 그 공식도 쓰기도 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가운데 항의 2배가 앞뒤 더한 거랑 같다를 쓰기도 해요. 이렇게 2b는 a 더하기 c. 전개하면 2x 제곱에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3x고 상수항 넘어가면 마 6 뿔 4니까 마 2구나 는요. 1, 2, 1의 맞뿔이야. 그럼 x는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답이 2개가 되려나? 모든 x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이렇게 되죠. 근과 계수 관계로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2분의 3 이해가죠? 굉장히 쉽다고. 그러니 책을 안 가져온 사람도 집에서 이 영상을 볼 사람도 설마 집에서 영상을 보는데 졸진 않겠죠. 그래요. 안 볼 것 같기도 해요. 내가 그렇죠. 전에 얘기했잖아요. 보는지 안 보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유튜브에 댓글을 다세요. 보라색 하트를. 보라색 하트는 뭐의 상징이야? 영원한 사랑. 뭐라고? 아니, 보라색 하트는 뭐? 보라색이 뭐의 상징이야? BTS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BTS죠. 2월 19일이 무슨 날이야? 2월 19일이 무슨 날이니? 2월 19일은 르세라핌 세 번째 미니 앨범 이지가 나오는 날이에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 때 빨리 유튜브 댓글창에 하트를 남기면 봤다고 인정. 나 유튜브 아이디 없는데? 그러면 카톡 단톡방에 하트를 남기면 영상 본 걸로 인정. 안 남겼어. 그치? 안 봤다는 거지, 그니까. 중간에 보다가 너무 쉬워서. 안 봤다는 거야. 진짜 중간까지. 디즈니랜드? 안 봤다는 거지. 아니 중딩 내용이 똑같길래 안 봤지. 에휴, 건방진 놈. 이런 건방진 놈이 테스트 잘 보는 걸 보고 싶어? 요거는 머리를 좀 써서 푸는 문제입니다. 머리를 많이 쓸 것도 없어요, 사실은. 3차 방정식입니다. 세 실근이 등차 수열 이룬대요. 근데 K가 없으면 못 푸는 거잖아. 어떻게 풀 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고요. 이 세 실근을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가운데를 A로 놓고 이렇게 쓸게요. 요런 스킬 본 적 있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뭐 연속한 세 자연수 이런 거 할 때 x, x 빼기 1, x 더하기 1 했던 것처럼 공차를 뒤로 볼 때 꼭 a 더하기 d, a 더하기 1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해 갔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세 근이라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어때요? 세 근의 합! 세 근의 합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사라져요. D가 그쵸 이렇게 3A만 남죠.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 근의 합은? 그러면 A가 얼마나 얘기야? 그 A가 근이잖아요. 보다시피. 그 무슨 얘기야? 저 3차 방정식은요. 마이너스가 근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관심 없고요. 마이너스랑 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준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준식이 성립하므로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하면 K가 나오겠네요. 마 8, 4, 6, 24, 마이너스 2K 더하기 4는요. 2K는 20인가 봐. 그럼 K는 10이죠. 나머지 근 안 구해도 됩니다. 한 근만 알아내도 K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도는.